온유가 계단에서 넘어져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방식으로 지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원래 전달의 계단에 손잡이를 달 때는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원래 온유가 앓는 병인 규세형 근위영양증이 아주 무서운 놈인데 제가 잠시 그 점을 놓쳤었습니다. 온유가 지금은 살도 포동포동하고 아무거나 잘 먹고 팔 힘도 세고 서서 조금씩은 걷지만 20대가 되면 이분처럼 되는 무서운 병이 진행 중입니다. 제로에서 시작 영찬이의 일상이라는 분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제로에서 시작이라는 말이 너무 아파요. 이분 한때는 대학도 다니고 건강할 때는 꿈 많던 청년인데 병마가 다 빼앗아 갔습니다. 아마도 한동안 좌절을 하다가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일어선 것 같습니다. 매우 똑똑하고 유능한 청년인데 매번 볼 때마다 제 아들과 겹쳐 보이고 그러면 저도 암담해집니다. 왜 온유는 뚱뚱하고 이분은 살이 없냐고 궁금해하신다면 규세형 근위영양증이 청소년기 때는 뚱뚱하고 이때가 중기 그리고 영찬님처럼 20대 이후는 말기로 진행하는데 이때는 이렇게 마르게 됩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이야기를 온유 아빠한테 하니까 갑자기 제가 예전에 석사 논문 발표하고 버려둔 거랑 교육학 전공서적 문제집이랑 안 보던 책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테이프로 꽁꽁 감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계단을 다닐 때마다 보조 발판으로 한 칸씩 이동시키면서 온유랑 계단을 다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해냈기 때문에 제가 온유 아빠를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아빠랑 온유가 연습을 좀 하고 제가 일단은 당분간만 이렇게 지내면서 그 다음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사에 대한 생각을 저도 안 해본 건 아닌데 수영장도 멀고 지긋지긋한 노원구를 빠이빠이 하려고 강동구로 갈까? 구리시로 갈까 짱구를 굴리다가 또 수영장에서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만 서울수중재활센터에 올 수 있다고 하셔서 난감해졌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온유가 계단에서 결국 넘어진 거예요. 저더러 이사를 가게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실상은 저 혼자 알아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다 준비가 된 다음 자기는 결정만 하겠다고 하는데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놓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이사를 가려면 온유 아빠가 고민을 같이 해줘야 하는데 저 혼자 생각하다 보니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이렇게 온유랑 계단을 다니다 보니까 모양새는 참 이상해도 다닐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잠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밤에는 너무 위험하고 이 방식도 결국 넘어지기 직전까지 이대로 두다가 결국 넘어지고 후회하겠더라고요. 그전보다 약간 안전해 보일 뿐 이것도 넘어지면 크게 다칠 것이 뻔히 보였어요. 그래서 알고 지내는 지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사는 집도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 타는데 어떻게 그런 집에서 사냐고 했더니 자기도 얼마 전에 넘어져서 고민 끝에 결국 계단 리프트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조금 서서 약간은 걷는데 턱이 있거나 하면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하튼 더는 기존 방식으로 내려올 수 없어서 돈이고 나발이고 빛을 져서라도 하루속히 일단 이렇게 놔둘 수가 없겠더군요. 더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계단 리프트 사장님이 제 사정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달 초에 계단 리프트 설치한 집은 장애인 부부가 사는 집이었는데 두 분 다 직업이 교수라서 장애인 고용 쪽 진공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기 돈 거의 안 들이고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인데 직장이 있고 그것도 정규직으로요. 그런 장애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이 사회에 소용이 있다. 소용이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 진출하는 걸 도와야 장애인 고용이라는 목표에 달성되고 우리 공단의 성과로 이어지니까 그렇게 선정한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공단 자체의 사업인 거지 정부 사업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정부에서는 이런 사각지대에 아무런 관심조차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애인인데 비정규직 1년 2년짜리 계약직 전전하면 이런 혜택이 없는 거죠. 정규직보다 더 사회적 약자인데도 거꾸로 돈 잘 버는 정규직을 도와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취업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완전히 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사실을 직관하신 계단 리프트 사장님이 제 일처럼 안타까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계단 리프트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계단 리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안 꺼내도 돼요. 많은 장애인 부모님들이 본인이 닥친 일일 때는 굉장히 고민하시다가 해결한 후에는 관심을 많이 안 두시더라고요.
또 본인이 고민했던 일에 대해서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선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도 계시고요. 물론 누가 고민하면 답변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제 생각은 우리 부모님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애쓰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돈으로 금방 해결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사회적 약자도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으로 문명은 빠르게 발전하였으나 부의 편중이 심화되어 자활하는데 급급한 사람이 경제적 우월자에 대하여 자유를 외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거나 인격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생활 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의무이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